물, 소금,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이것들이 완벽한 실험을 위해 선택된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테노리오 교수는 혼합물에 재료를 실수로 추가했습니다. X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슈퍼파워를 가진 플라스틱이 탄생했습니다. 그 초강력 힘을 이용해 합성 가죽, 비닐랩, 폴리염화 비닐 파이프로 변신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PVC가 어떻게 만들어져 실험실에서 테스트되고 일상 제품이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함께 볼까요? PVC는 폴리염화 비닐의 약자이며 제조는 염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상파울루 대도시권 산토안드레 유니파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렸죠. 그 영상 후 많은 분들이 폴리염화 비닐 생산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미 2위 폴리염화 비닐 제조업체 유니파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저것으로 변하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니파르는 다른 회사들을 위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은 클로르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니 모든 것이 염수에서 시작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염수는 몇 가지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전기를 이용해 원자를 분리하는 화학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HIO인 물에서 수소와 수상이, 즉 수상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것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소금, 즉 염화나트륨에서는 나트륨과 염소가 분리되는데 바로 이 염소가 PVC의 원료가 됩니다. 염소는 이 관을 통해 기체로 이곳에 도달해 X원소와 혼합됩니다. X원소는 에틸렌으로 석유에서 추출되는 가스입니다. 이렇게 PVC의 기본 재료인 물, 소금, 에틸렌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디클로르에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는 분해되어 이 감에서 크래킹 과정을 거쳐 비닐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이 물질이 액체 형태로 이 탱크들 안에 저장됩니다. 화학에서 비닐 클로라이드는 모노머, 즉 하나를 뜻하는 작은 조각 역할을 합니다. 이걸 사슬의 고리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 고리가 연결되면 하나의 모노머만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큰 분자인 폴리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는 흔히 말하는 PVC입니다. 유니파르는 두 종류의 PVC를 생산합니다. 먼저 원료를 반응기에 넣으면 작은 알갱이가 섞인 진흙 같은 것이 나옵니다. 진흙은 원심 분리 후 건조기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조된 수지를 얻게 되고 이 수지는 고객들에게 공급됩니다. 하지만 PVC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를 바꾸어 유화제를 넣습니다. 그 결과 라텍스가 생성되고 이를 걸러 건조해 고운 가루 형태의 수지를 얻습니다. 이러한 수지들은 품질을 보장하는 검사를 거쳐야 하고 동시에 향후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정원용 호스는 약품 포장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수지만큼 엄격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항목 중 하나는 입자의 크기인데 각 수지마다 필요한 입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재료를 이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레이저 빔으로 입자 크기를 측정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테스트는 오염 검사로 건조 중 폴리염화 비닐 일부 입자가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는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 입자가 더 갈색이거나 검은색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PCA Fish Eye 또는 물고기 눈이라고 불리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이미 플라스틱화된 수지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PVC를 플라스틱화한다는 것은 첨가제나 오일을 넣어 플라스틱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혹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형태를 만들거나 성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재료 중에 제대로 플라스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에는 플라스틱화되지 않은 재료의 작은 점들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물고기 눈이 있는 PVC로 블리스터와 같은 약 포장재를 만든다면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 약이 상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플라스틱 제조 중 물이 증발해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정밀 저울로 수지를 가열할 예정입니다. 물이 증발해 무게가 줄고 마지막에 정확한 습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각 고객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각 시장 분야마다 특정 수지가 필요합니다. 유니파르는 상하수도,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원자재를 생산합니다. 섬유, 식품, 신발, 음료, 제약, 알루미늄, 제지 등 여러 분야에 공급합니다. 승인 후 PVC는 25kg 포대 1250kg 대형 100트럭 벌크로 산업 현장에 공급됩니다. 유니파르는 시장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은 시장기술부서와 함께 고객 기술 지원과 제품 테스트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품 제조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멋집니다. 한번 보시죠. 이 기계는 코팅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인조 가죽이 만들어지며 폴리엄화 비닐 페이스트가 사용됩니다. 아래에 가죽 질감을 모방한 표면이 있고 이것이 오븐에 들어갑니다. 나올 때쯤엔 이미 유연하고 질감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인조 가죽 제작 과정을 궁금해한 적 없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볼 만하죠. 이게 압출기입니다. PVC는 한쪽 끝에 넣어요. 그 다음에는 나사를 따라 이동하면서 나사가 플라스틱을 가열하고 압력을 가해 금형, 즉 이 구멍을 통해 플라스틱을 밀어냅니다. 이 경우 금형이 납작한 직사각형이라 끝에서 띠 모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금형이 고리 모양이었다면 여기서 폴리엄 화비닐 튜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만약 샤워기처럼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면 우리가 펠릿이라고 부르는 강아지 사료처럼 생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중간 산업에서는 폴리엄 화비닐 가루를 사 펠릿으로 만들어 다른 공장에 판매합니다. 그 공장들은 이런 재료로 최종 제품 생산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 용기를 덮을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랩필름도 만들어집니다. 여기 사출 성형기계도 있습니다. PVC는 이곳에 넣어 가열 후 몰드로 밀려 들어갑니다. 몰드는 이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기다렸다 식혀서 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의 밑창과 배관의 엘보가 만들어집니다. PVC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모든 가공 방식을 다 보여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캘린더링 공정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공정은 폴리엄 화비닐 수지가 2개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해 파스타 반죽처럼 처리됩니다. 또는 로토몰딩 공정도 있는데 이 방식은 인형의 머리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이 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회전하는 몰드 안에 넣으면 재료가 벽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몰드를 열면 완성된 물체가 나옵니다. PVC는 지붕재, 호스, 장화, 장난감, 천장재 등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PVC에 대해 들으면 이제 파이프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PVC가 일상 곳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료가 유니파르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우연히 보셨고 저희가 같은 공장에서 염소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꼭 시청해보세요. 추천 영상 마지막에 남길 테니 꼭 확인하세요.